안녕하세요. 저는 자바 17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빙봉팀의 김별이입니다. 자바 버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처음 모듈러를 지원하기 시작한 자바 9부터 자바 17까지 추가되어 온 기능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들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들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가 아닌 표준 기능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바 9에서는 불변 컬렉션 생성이 가능한 컬렉션 팩토리 메소드 오브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바 9 이전에는 리스트를 생성할 때 add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어레이스의 asList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코드가 길어지고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객체 할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바 9부터는 오브 메소드를 통해 리스트와 셋, 맵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컬렉션은 불변 컬렉션이기 때문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값의 변경을 주려고 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바 9에서는 어레이스의 배열 비교와 차이점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컴페어와 미스매치 메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컴페어는 두 배열의 논리적인 순서를 비교합니다. 만약 A와 B 배열 중 A의 배열이 앞서면 음수, 그리고 B의 배열이 앞서면 양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배열이 같으면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A의 논리적 순서가 B보다 앞서기 때문에 컴페어 변수에는 -1이 저장됩니다. 미스매치 메서드는 두 배열의 첫 번째 불일치 상대 인덱스를 찾아 반환하고 만약 두 배열이 같으면 -1을 반환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인덱스가 2일 때 두 배열의 원소가 같지 않으므로 first idx 변수에는 2가 저장됩니다. 이 메서드는 두 배열이 서로 다른지 그리고 다른 경우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자바 10부터는 로컬 변수 타입을 추론하는 바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번 스프링 강의를 들으시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를 이용하면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파일러가 변수를 초기화하는 시점에서 변수의 타입을 추론하여 자동으로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는 자바의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변수로 사용하거나 메서드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문에서도 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화를 할 때 널값 혹은 타입을 명시하지 않은 배열을 초기화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할 수 없어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바는 로컬 변수에만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나 이렇게 접근 지정자를 두어 멤버 변수로 사용하려는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선언된 변수는 초기화 시점에 타입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위 코드의 넘버 변수는 정수로 초기화 시점에 int 타입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른 타입의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를 사용하는 경우 타입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메서드명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를 사용하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낯설어서 그런지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LTS 버전인 자바 11에는 새로운 스트링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isBlank 메서드는 문자열이 비어 있거나 공백 문자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작업을 위해 공백 문자를 제거한 후 isEmpty 등을 이용해 문자열이 비었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isBlank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 작업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repeat 메서드는 문자열이 입력된 int 값만큼 반복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A, B가 3번 반복된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strip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스트립과 기존에 있던 트림 메서드의 차이는 공백 문자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림은 아스키 범위에 있는 공백 문자만 공백으로 인식하지만 스트립은 유니코드 표준의 공백 문자 또한 인식할 수 있어 공백 문자의 범위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유니코드의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trim과 A.strip의 결과가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 11에서는 문자열을 직접 파일에 작성하고 파일을 문자열로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저번 도서 관리 어플 과제에서도 이를 이용해서 위 코드처럼 파일을 작성하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바 12에서는 문자열의 함수를 적용하는 트랜스포머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서드는 함수를 인자로 받아 문자열에 해당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to uppercase 함수를 인자로 받아 이를 적용한 값이 반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 13에서는 크게 흥미로웠던 기능이 없어서 1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바 14에서는 스위치식으로 값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값을 리턴하거나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값을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스위치문에서는 스코어가 널인 경우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할 수 있어 덜 검사를 따로 해주어야 했는데요. 자바 14부터는 디폴트로 처리가 되어 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새로운 스위치 표현식은 자바 12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바 13과 14를 거쳐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바 14에서 소개했습니다. 자바 15 버전에서는 텍스트 블록이 추가되어서 여러 줄의 문자열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의 따옴표 안에 원하는 문자열을 적으면 자동으로 줄바꿈도 인식이 되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 줄바꿈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각 문자열의 마지막에 역 슬래시를 추가하면 이렇게 일자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자바 16에서는 불병 객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레코드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코드는 필드 캡슐화, 생성자, getter,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코드를 추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처럼 기존의 필드와 생성자, getter로 아주 길었던 북 클래스가 레코드를 이용해서 아주 짧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17에서는 실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실드는 특정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클래스가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상위 클래스에 실드 키워드로 선언을 하고 펄밋 키워드 뒤에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서브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위 코드에서는 쉐입 클래스가 서클 클래스와 렉탱글 클래스만을 하위 클래스로 가질 수 있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클래스는 쉐입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어 이 코드는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실드 타입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들은 제약이 있는데요. 실드나 넌실드, 그리고 파이널 중 하나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실드는 앞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클래스고요. 넌실드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클래스든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든 렉탱글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널로 선언된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에서는 어떤 클래스도 스퀘어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바 17까지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뉴렐릭에서 발표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바 11과 17의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나 오라클 JDK의 지원 기간이 자바 8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여전히 자바 8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추가된 기능들과 JDK의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해서 프로젝트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